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10주차네요. 10주차 삼상게임. 예.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해두죠. 10주차의 두 번째 이제 삼삼게임. 자, 어디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을까? 이메일들 뭐 얘기했었고, 자, 지난주에 초급자 마무리하고 중급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난 시간에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필요한 건 더 없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걸로. 몽키가 아니고 비기너 하면 되죠. 자,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무승부네. 마지막 둔 거에 대한 업데이트 없이 그냥 바로 게임 오버가 뜨네. 일단 무승부는 무승부인데, 무승부만 이런가? 아니면 다른 것도 그러나? 한번 볼게요. 빠르게 끝내는 걸로. 빠르게 끝내려면 져야지 되잖아. 그죠? 지려면 아무 데나 두고, 얘가 두 개 한 다음에 저는 다른 데 두는 거죠. 당연히 여기 두 개. 딱 했, 어, 이것도 있네. 그, 지금 초급자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수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 수보다도 먼저 앞서 있는 방어가 필요한 수를 먼저 둬버리네. 야, 초급자의 약점이 또 하나가 있었네요. 이러면 어찌됐든 사람이 이겼어. 사람이 이겼을 때는 제대로 다 뜨네. 사람이 마지막 수까지 둔 것까지 다 하고서 끝나네. 무승부는 아니었지만 일단 컴퓨터가 한번 이기게 해야지 돼. 자, 리게임 한번 하고 컴퓨터부터 하라고 하지 뭐. 컴퓨터부터 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사람이 여기 두면 또 얘가 여기 둘까 여기 둘까, 이거는 뭐 얘를 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예 그냥 컴퓨터 무조건 이기게 이렇게 한 다음에 컴퓨터를 두 개 하면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아, 무승부일 때만 얘가 최종 결과가 안 뜨는 거구나. 무승부니까 뭐 그거는 이해할 만하네. 꼭 떠야지 되겠다. 뭐 그러면 코드의 위치, 그러니까는 흐름상 그 위치를 좀 조정하면 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뭐 누가 이겼다 졌다 명확하게 그 마지막 수를 봐야 되는 순간이라면, 그 게임이라면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떠야지 되는데, 뭐 무승부는 뭐 보나 마나니까. 그러면 오늘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그게 빠졌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빠졌네요. 아, 초급자 마무리를 지난번에 하질 못한 거네. 어떤 근거로 어디에 두었나, 이게 빠졌네. 원래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까지 못 가고 그 이력만 화면에 보이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죠? 자, 요거 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 안내사항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예제일, 우리 과제로 제출하고 발표로 진행하는 발표용 예제 이제 1번은 이제 과제 제출이 없어요. 예제1 자체가 끝났어. 예제1 끝. 지난 주차를 끝났어. 9주차로 예제1은 끝났어. 근데 예제2는 계속 진행하죠. 하지만 바뀐 건 뭐냐면, 유튜브 업로드하는 예제2는
10주차가 끝. 그러니까 이 영상까지만 유튜브 업로드 되고 다음 영상은 그냥 학교에만 공개되는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부터 한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냥 아무나 막 썼던 인공지능이라는 이 명칭 의미를 따라서 컴퓨터 게임을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뭐 너도 나도 같이 봐도 되는데, AI를 딱 직면했을 때 그 느낌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이거든. 예, 요거는 그 강의 수강자 학생들하고 저만의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는 끝인데 아마도 1, 2회 정도는 더 할 거예요. 2주는 더 진행 가능. 뭐 가능하면 10주차, 11주차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냥 11주차나 또는 12주차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 뒤에는 다른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벤트 진행. 12주차 또는 13주차부터는 이벤트 진행.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일종의 안내고, 중요한 얘기가 지금 얘기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3.3 게임이 당장 제출하는, 그러니까 성적에 영향을 주는 과제 예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서 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제 2는 예제 1을 다 어느 정도 소화한 다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삼아 그냥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본다 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됐던 거죠. 예제 2는 재미삼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제 2가 3, 4차 시에 강의 시간을 할당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긴 해야지 되거든요. 응? 물론 바쁘면 못 볼 수도 있지. 뭐 당장 못 보더라도 나중에라도 봐야지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피드백 과제가 있었거든. 피드백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반은 뭐 한두 명, 어떤 분반 많이 해봤자 뭐 네다섯 명만 지금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극소수의 그 학생들만 예제 2를 보고 있는 거였어. 어, 그럼 뭐지? 어떻게 이해해야지? 대면 강의를 열심히 앞에서 제가 막 떠드는데 대부분은 그냥 딴 생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과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야지 되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피드백을 열심히,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분명히 예제 2는 어느 정도 레뷰를 소화하고 지금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는 과제였다 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피드백 과제를 안 냈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뭐 점수가 뭐 맞아야지 될 점수가, 그러니까 획득해야 될 점수인데 획득을 못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예.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요. 뭐 가점 추가하는데 사실상 더 큰 가점, 더 큰 혜택은 뭐냐면 예제 2에, 그러니까 예제 1에서 다루지 않았던 특정 함수나 코드들이 예제 2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예제 2가 바로 기말고사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기말고사 잘 보려면 예제 2까지 다 봐야지 돼. 근데 그때그때 제대로 성실하게 본 학생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번 훑어보면 되는 거고, 성실하게 계속 보지 않았고 아예 그냥 뭐 관심조차 안 두는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봐야지.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 아니에요? 지금 막
일부 강의는 뭐 대면으로 바꾼다 해놓고 다시 비대면으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고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뒤로 밀어서 지금 막 몰려서 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성실히 안 본 학생들은 그런 불이익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 불이익의 뭐 감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말고사 문제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거 예제이에는 기말고사는 어찌됐든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진 거죠. 원래 비대면으로 잠깐 하려고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1학기를 그냥 최대한 비대면 가고 온라인으로 뭐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하더라도 최대한 시험이든 발표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분위기가 좋아진다. 뭐 정부든 학교든 좀 괜찮아진다. 뭐 이렇게 대면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잠깐 대면으로 시험 보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다행히 뭐 강의는 다 비대면으로 하기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미 정했기 때문에 별 혼선이 없는데 기말고사를 다시 뭐 비대면으로 한다? 이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시험을 본다는 게 정말 뭐 하루 이틀 만에 약식으로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은 뭐 가능한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대로 그 발휘가 안 되거든. 그러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 4주, 5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 벌써 진행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 그냥 늦은 거지. 비대면 기말고사는 어려워. 그래서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한다고 기존에 정한 것처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의 문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나가냐, 그거에 대해서도 공지했죠. 다음 주, 그러니까 예제 1을 다루는 그 1, 2 차시에 해당되는 그 시간만큼 CLA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레뷰 문제를 풀 거예요. 하지만 재발표가 끝난 다음이겠지. 재발표가 빨리 끝날지 아니면 뭐 다음 주 내내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재발표 끝나면 그리고 추가 발표 잠깐 하고 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빠르면 다음 주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는 강의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좀 늦는다 그러면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아무리 늦어도 첫째 주 정도엔 나가겠네. 6월 달에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뭐 무슨 얘기 기말고사 뭐 무슨 얘기 무슨 문제 나는데 이거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는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 처음 접하는 사람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영상 보면서 같이 살펴보는 걸 보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게임을 지금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지금 그 점심시간이네. 오후 12시 25분인데 지금까지만 그 삼성게임 예제 2에 해당되는 피드백 이메일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8주차, 9주차 두 주차의 이메일을 인정해주고 이후에 접수되는 8주차, 9주차 삼성게임 피드백 이메일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 보고 있었어? 빨리 보내야지. 그럴 필요 없어. 부담 없는 거잖아. 삼성게임 예제이는 부담 없는 거지. 그렇게 뭐 예제1의 과제처럼 막 꼭 내야지 되고 뭐 성적에 큰 영향 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찌됐든 인정은 지금 시점까지만 해준다는 거. 그리고 10주차에 피드백 과제가 있어. 이거는 잠시 뒤에 프로그램 좀 정리하고 중급자 시작되는 시점에 같이 생각하다가 시간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그때 말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기록만 해둘게.
오늘 영상 끝나기 전 10주 차의 피드백 과제 안내 요거 해놓고 됐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고, 요거를 눈에 확 띄게 해놓을까?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 요 안내는 좀 이따 지우면 되고, 이벤트 알림 우리 요걸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디에 두었나, 어디에 두었나는 표시가 지금 끝났는데 어디에 두었나는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필요하면 이거 뭐 로 데이터를 저장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어떤 근거로, 이 지금 컴퓨터 게임 인공지능 초보자 이 프로그램이 초보자 로직에 의해서 그곳에 둔 건지, 아니면 난수에 의한, 그러니까는 원숭이 로직에 의해서 그곳에 둔 건지를 좀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중급자 넘어갔을 때 관리가 되는 거지. 자, 그게 바로 저 말의 의미였어요. 어디 0이 이제는 완전히 난수에 의한 거? 요게 초급자죠. 초급자라고 라벨을 처음에 넣지 않았었나? 이렇게 넣어주고, 짝 요곳에 이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여기다가 말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일단 지우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뭐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아. 컴퓨터 봐도 컴퓨터 뭐뭐뭐 하는 것들 다 예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포장돼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인공지능 쓰죠. 중요한 건 인공지능은 정말 그 정크워드야. 막 쓰레기 같은 언어야. 그냥 아무데나 막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지 되고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지 되는, 개발을 하든 이용을 하든 그런 대상은 AI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되죠. 그냥 우리 여기서도 인공지능이라는 이 단어 써요. 인공지능이 뭐랄까, 연산을 뭐 너무 의인화하면 우리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IT 쪽 말고 우리 순수한 진짜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춘 공대 쪽에서는 너무 프로그램을 이은하면 좀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그냥 연산이라는 표현 쓰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인공지능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상황 파악 후 초급자 로직을 초급자 로직 시작. 초급자 로직에 의해 다음 수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초급자 로직에 의해서 그 수가 결정이 났다면 그냥 초급자 로직에 의해서 다음 수를 판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고 다음 원래 나오는 문구들이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초급자 로직으로 안 나왔어. 로직으로 판단이 안 돼요. 난수 로직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나중에는 여기에 중급자 로직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 또 그게 안 되면 초급자 로직을 사용했다. 그래도 안 되면 난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된 이런 안내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스 코드를 안 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기억하지 않아도 이 알림창의 상황을 보고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이런 문구를 넣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와서 이쪽에다가 일단은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 해놓을게요. 요 문구 다시 타이핑 치면 시간적으로 아까우니까. 자, 요거 앞에 우클릭한 다음에 이전 프레임 추가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전 프레임 추가한 다음에, 그럼 총 0부터 3까지 4개의 프레임이 나온 거죠. 첫 번째 프레임에 요 인공지능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이 문구를 띄우는 거지. 자, 요걸 이렇게 가져올까요? 이렇게 요거 빼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지정하고 싶지 않은 게 들어갔으면 시프트 누르고 한 번 더 클릭해도 돼. 아니면 요걸 넣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한번 클릭해도 되고. 뭐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도 다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끌고 올라간 다음에, 자, 이곳에 문구를 넣어야죠. 아까 어디 있어? 이거 인공지능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일단 넣어보고 시간이나 시간 정보를 넣어줄지 어쩔지는 일단 화면상에 뜬 거 보고서 판단합시다. 예.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인공지능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이 문구들을 한순간에 쭉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프레임에는 시간 지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문구가 하나 뜨고 좀 이따가 다음 문구 뜨고 좀 이따 다음 문구 뜨고 이런 식으로, 뭔가 솔직히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컴퓨터가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굳이 써갖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딱 화면을 봤을 때 뭔가 따라락 따다닥 문구가 바뀌면서 뭔가 데이터가 오르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하는 것 같거든. 자, 일단 1초 정도, 뭐 좋은 얘기 아니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 1초 정도. 근데 나중에 정말 인공지능 들어가고 막 알파고 같이 많은 연산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 딜레이를 안 넣어줘도 시간이 오래 걸려.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거든. 제가 이거 삼삼 게임 하면서 가끔씩 알파고를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취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가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준 거지. 알파고를 만든 프로그래머들, 기획자들의 노고가 정말 허접하다, 절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죠. 일단 이거 가져와. 다음 프레임이 이건데 문구가 떠 있잖아요, 그죠? 다음 프레임 추가한 다음에 얘를 컨트롤 눌러서 복제를 하고, 여기에 무슨 문구가 들어가야죠? 상황 파악 후 초급자 로직 시작, 요거를 넣어줘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다음 프레임 추가한 다음에 시간을 넣어줘. 1초라는 시간까지 굳이 필요한가? 도저히 이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뭔가 하는구나 라고 인지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사실 컴퓨터가 이 1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보고 뭐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시간 1초 이상 걸릴 수도 있지. 저같이 좀 그 피지컬이 많이 떨어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1초 이상의 시간을 줘야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0.5초, 20대면 한 0.2, 3초만 돼도 인지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린 그냥 중간 딱 1초 합시다, 그냥. 그리고 다음 문구, 다음 프레임 추가한 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아니고 바로 이제는 초급자 로직 들어간 거잖아. 그죠? 초급자 로직이 들어가서 y 값이 어떤 거에 따라서
초급자 로직으로 끝났다 아니다 확인되는 거고요. y 값이 99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죠? 그러면 여기 우클릭하고 다음 프레임 추가한 다음에 여기 요것도 넣지, 뭐 케이스 구조 하나 넣죠. 케이스 구조 하나 또 넣고 얘를 99로 바꿔줘. 그럼 99면 얘, 99가 아니면 얘. 99라는 거는 초급자가 판단을 못했다는 거잖아, 그죠? 초급자를 판단을 못했어. 그러면 어떤 문구 넣어야지 돼? 일단 얘 하나 복제해 놓고, 초급자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난수에 의한 원숭이 로직을 썼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지. 원숭이 로직을 난수 로직이라고 좀 멋지게 순화하긴 했는데 이거 너무 길다. 이거를 반반 나눠서 붙여놓고 조정을 할게요. 이거 컨트롤 V, 그리고 난수 로직을 사용합니다. 엔터 치고 한 줄 놓고 이쪽에서 딱 화면상에는 줄바꿈이 됐는데 실제는 한 줄이에요, 한 줄. 알 수 있겠죠? 엔터 안 쳐져 있어. 자, 난수 로직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만약에 초급자가 판단을 했어. 다시 말해 이곳이야. 그러면 얘를 이쪽에 두고 초급자 로직에 의해 다음 수를 판단합니다. 했습니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판단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다음 문구가 또 안내 문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프레임에 1초 정도를 더 넣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이 여기 나오고, 그리고 요거까지 나오고 끝나겠지. 그죠? 한번 내용을 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해봤는데 안 될 수 있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너무 헤매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한 번에 딱 결과물 보여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고전적인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사용했던 아주 고전적인 틀에 박혀있는 암기 과목일 때는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 영역은 매번 달라. 그러니까 마치 이거지. 아이돌 가수들이 자신들의 댄스를 아주 완벽하게 익혀서 똑같이 매번 그 춤을 추는 거는 암기 과목 영역의 그 세계고, 프로그램 이거는 축구 선수나 뭐 이렇게 운동 선수들처럼 전술 전략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매 상황에 따라서 매 다른 플레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야. 축구가 오른쪽, 왼쪽, 중앙 뭐 여러 가지 전술 전략으로 공을 넣으려고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골을 넣고서 진행되는 게임이듯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야지 돼. 이거를 정답만 딱 알고 이게 정답이겠지 딱 익혀서 외운 다음에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아니면 본인이 다른 프로그램 할 때 그걸 똑같이 써갖고 그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거든. 매번 달라요. 코드의 미세한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코드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목적이 딱 주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각자의 코드들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냥 정답 하나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코딩한 내용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제 보고 예제에 따라서 연습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짠 예제 제출한 과제들의 코드들은 다 동일하겠지만, 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그램을 짜겠다 하고서 어떤 기능을 요하는 어떤 제어 시방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대부분은 다 다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짜 나가요.
물론 이제 짜다가 내가 배운 건 이건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매번 안 되지. 거기서 창의적으로 자기가 코드를 소화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는 멈출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도 이미 찾아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머지않아 솔직히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연습하고 고민하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학생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간을 주는 시스템이 있나? 없죠. 뭐 정부 과제 뭐 정부에서 우수 인력을 키우네 어쩌네 하지만 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걸 얻는 거지. 일반 학생들, 일반 직장인들, 일반 젊은이들이 시간 금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를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정부든 사회든 누군가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AI 개발에 정말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집에서 돈 많아가지고 밀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집에서 돈 많은데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밀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프로그램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사람의 자질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돼서 판단이 된다면 몇 년 동안은 돈을 모아야지 돼. 다른 일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자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금전적인 힘을 키운 다음에 꿈을 키워야지 되는데 너무 뜬금없는 현실성 없는 얘기지. 자, 해보자 한번. 딱 두고 컴퓨터가 딱 했어. 인공지능이 뭐라고 막 뜨는데 아 이력을 안 남겨서 뭐 결과는 깔끔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얘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다시 볼까? 인공지능 뭐라고? 응? 어 근데 이력을 남기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너무 빨라서 따라가질 못했어. 이력을 남기는 걸로 하자. 자, 이력을 어떻게 남기느냐? 자, 기존의 이력을 어떻게 남겼어? 응? 엔터를 치면 줄바꿈하면 남겨지는 거죠. 일단 기본은 줄바꿈이야. 이렇게 여기 딱딱딱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는 싹 지워버리네. 이 부분이 이 시퀀스의 내부에 들어가서 정리가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원래는 하이라이트 키고 하이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로직 돌아가는 걸 볼 수도 있거든. 근데 너무 오래 걸려. 한번 볼래요? 지금 어딘가는 처음 시작점이 작동됐어. 그 다음에 작동됐어. 그 다음 작동됐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원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살펴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이라이트를 켜고 왜 이렇게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 지금은 그냥 같이 보죠.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요 33 게임 요 로컬 변수 가져왔잖아요. 가져온 거에 이 정보를 넣는 거야. 그와 동시에 시퀀스
작동하죠. 시퀀스도 얘랑 거의 동급이네. 그러니까 얘네들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지금 작업 이렇게 코드를 넣은 거 말들을 이렇게 쭉 넣을 텐데 넣기 전의 상태가 얘야. 얘랑 로컬 변수는 다음 턴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얘 상태의 얘인데 얘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바꿔도 얘는 최종적으로 뭐 1, 2, 3, 4, 5, 6, 7 프레임까지 간 다음에 업데이트 된 상태로 얘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0 프레임, 0번 프레임 얘 상태 그대로거든. 그래서 뭔가 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떴지만 결국은 싹 지워지고 이 상태가 딱 들어오는 거죠. 요거를 처리하려면 원래는 할까 그냥? 자, 아우 시간도 많이 갔네. 하죠 빨리. 얘를 넣어줘야지 돼 이렇게. 그러니까는 데이터의 흐름에 맞게 코드를 만들고 와이어링을 해줘야지 내가 생각되는 그 결과물이 딱 나오지. 자동으로 막 데이터가 오가겠지 하면 당연히 안 되고, 물론 이거를 글로벌 변수나 다른 형태로 바꿔줘도 돼. 근데 지금 그걸 하면 나중에 이런 이런 그 프로그래머들 코더지 코더 이런 코더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랩뷰든 다른 언어든 정말 그러니까 C 언어의 특별한 느낌표 뭐 그런 것처럼 원래 코드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정말 쉬운 방법으로 연습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영역 안에서만 그냥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그러니까는 원천적인 옛날 사람들 보면은 프로그램 공부할 때 아주 근본적인 어셈블리부터 공부해 나가라. 뭐 어셈블리 공부하고 베이직 공부하고 콥을 공부하고 뭐 포트랑 공부하고 쭉 한 다음에 뭐 C 언어 공부하고 윈도우 베이스로 가야지 제대로 된 프로그래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로직의 순서에 맞게 순수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그거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프로그램이 쉽게 하라고 제공된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해야지, 시작하자마자 추가적인 편한 기능, 야 이거 있어 이거면 다 돼, 이거 와이어링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돼,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안에서만 그냥 활동하다가 결국은 멈추게 돼요. 뭐 다른 데서도 다 그렇잖아. 일종의 요령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요령,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실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측면에서는 그건 하나의 요령이 되는 거고, 요령을 부리다 보면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지금 뭐 하나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거 우리 시퀀스문에는 시퀀스 로컬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시퀀스 문에 각 프레임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절차를 명확하게 해주는 로컬이 있어요. 일종의 로컬 변수하고 똑같긴 한데, 예, 이걸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야 계속.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같이 봐야죠.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돼? 원래 요 다음 프레임에 요게 들어가야지 돼.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야지 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프레임 추가하고 얘도 넣어주면 좋은데 공간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요 데이터도 우클릭해서 시퀀스 로컬 추가한 다음에 넣어줘요. 그리고 얘를 지우는 거지 이렇게. 여기로 오고 요 데이터는 여기로 들어오고 요걸 일단 끌고 들어오고 실수하지 않게 잘 당분간 와이어에 이런 큰 변화를 줄 때는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요 와이어는 이렇게 그냥 나가도 돼. 이거는
사실 얘도 맞춰주면 좋은데 얘는 뭐 순서에 오류가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딱 단일 데이터 구조잖아. 그죠?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실행을 먼저 해봐요. 이렇게 해보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실행해보고는 계속 하는 거지. 이건 뭐가 없어. 근데 0번 원하는 그 작동을 안 하네. 잠깐, 초급자, 이걸로 안 바꿨구나. 미안해요. 자, B로 바꾸고 얘라고, 그 다음에 컴퓨터 두는데, 자, 됐죠? 됐는데 문제는 이 말 딱딱딱 떠주길 바랐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떠. 왜냐? 얘는 뜨라고 여기 넣어놨는데 그 뒤에는 안 넣어놨거든. 와이어만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인 끝 결과물만 딱 나온 거지. 얘를 갖고 와야지. 매번 넣어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넣어줘요 또. 자, 이걸 안 넣어주면 이 프레임에서는 해당되는 객체, 그러니까 문자 인디게이터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코드가 없는 거잖아요. 얘를 안 넣어줬을 때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내부에서만 넘어간 거고 화면상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넘어갔는데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는 화면상에 나와야지 되겠죠. 자, 여기 써주는 것까지 했으니까 닫고, 잠깐, 지금 인공지능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요거 여기서 줄바꿈이 하나 있어야지 되는데, 그죠? 여기서 지금 실행 중이라 엔터를 치면 얘가 편집이 안 돼. 얘가 눌리지. 자, 요것도 봐야지 되겠다. 그죠? 멈췄을 때는 여기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편집이 되는데 실행 중일 때는 안 돼. 실행 중에는 당연히 이 객체에 쓰기 권한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거거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거거든. 사람이 수정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봤듯이 엔터를 칠 때 엔터를 이렇게 치면 얘가 눌려. 이거는 이쪽에 화면에 잘리긴 한데 맨 아래쪽 우클릭한 다음에 팝업창에 프로퍼티라고 있어요. 맨 아래쪽에 화면에 잘려도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여기에 보면 키 조작이라고 있어. 여기 리턴 키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리턴이 엔터 키잖아. 리턴이 뭐 옛날 명칭이긴 한데 요즘은 엔터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엔터,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누르는 거, 사람이 커서로 또는 화면에 터치로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키보드에서 눌렀을 때 그 버튼이 눌리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키 조작. 리턴 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눌렸던 거야. 됐죠? 만약에 다른 버튼은 뭐 스페이스 방향키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그렇게 한 걸로 하고, 뭐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살펴보고 저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다시 한번 볼까? 그 시점을 정확하게 볼까요? 딱 했어. 딱 눌렀을 때 다 전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급자 차례였습니다. 초급자 차례였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연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 또 얘는 앞쪽에 엔터를 치지 않는다. 백스페이스를 지웠고요. 앞에 엔터. 지금 원래는 컴퓨터부터 하라 그래.
초급자 로직으로 판단이 안 돼요? 난수로, 그렇지. 이걸 보려고 했는데, 그러네. 컴퓨터부터 그냥 하라 그러면 되네. 그리고 이번에는 초급자 로직으로 수를 2개, 그 상황을 만들어 줘야죠. 이번에는. 뭐, 이번에도 초급자 로직 판단 안 되지. 근데 이렇게 하고 하면 이번에는 초급자 로직으로 해야지 돼요. 초급자 로직에 의해 다음 수를 판단했습니다. 판단합니다. 했습니다. 합니다. 뭐 괜찮지. 요거 같은 경우는 판단이 안 돼요. 란수 로직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떴는데 얘는 초급자 로직에 의해서 했대. 그럼 두 상황에 맞게 잘 나오는 거죠. 다시 딱 하면 다음은 뭐 없어. 뭐 이건 그냥 뭐가 작동했나? 지금 얘랑 똑같네. 지금 무승부 기능이 작동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길 두고 무승부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진행하면서 뭔가 안 됐는데요 라고 의견을 준 학생들이 있었거든. 뭐 비슷한 상황일 테고 여러분들이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얘기해 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나중에 파일을 받아서 같이 살펴보는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3명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비슷하죠. 원래 그러네. 여기 제가 둔 곳에 얘가 넣네. 우리 한 판 더 해볼까 아니면 로직을 볼까 고민되긴 하는데 한 판 더 해봐.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한 번 이겼네. 그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 오늘 작업하면서 나온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오늘 선본 그것을 보면 되는데 지금 알림 기능만 놓기 때문에 그 순수한 로직을 손댄 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번 몇 판을 더 해보자고. 그리고 원래 이 부분이 다 끝나면 뭘 하려고 했냐면 게임을 여러 판 하려고 했어. 그리고 여러 판 한 거에 따라서 아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오늘 영상 끝나기 전 10주차의 피드백 과제 안내를 해줘야지 되거든. 자, 요 결과로 잘 봐야지 돼요. 뭐 위기 없어. 이번엔 지는 걸로 하죠. 지는 걸로. 자, 너부터 컴퓨터부터 지기 위해서 여기 두고 컴퓨터. 이거 지려면 여기 두는 게 여기 좋다. 그럼 얘가 여기 두겠지? 컴퓨터가 여기 둬야죠. 사람은 여기 두겠지만 지려면 여기 두고. 그럼 어디 둘까 컴퓨터는? 여기 둘까 여기 둘까? 여기 둘 것 같아. 그래서 게임 오버. 당신이 졌습니다. 아까 그 문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버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판을 둘 수밖에 없네. 그 상황을 다시 봐야지 되니까. 물론 제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맞게 나온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동영상 나중에 살펴봐도 되고, 당신이 졌습니다. 좋아. 왜 컴퓨터로 돌리면 얘가 먼저 뜨네. 뭐, 뜨든 안 뜨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뜨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 차례로 하면 걔가 안 뜨고 컴퓨터 차례일 때는 얘가 뜨네. 뭐 이건 뭐 가벼운 버그지.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이 이미 그곳에 뒀는데 컴퓨터 거기를 무시하고 또 더 이게 정말 정말 치명적인 버그예요. 그죠? 이렇게 계속 뜰 수도 있어. 이 기능이 왜 남아있지? 뭐 어찌됐든 그때 그걸 했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아까 같은 버그, 치명적인 버그가 또 자주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분명히 그 치명적인 버그는 해결을 해야지 되는 문제고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볼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오늘의 중요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될 때 컴퓨터가 여길 둬야지 되고 사람이 여길 두면 컴퓨터는 이번에는 또 제대로 됐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마지막 수를 두면서 무승부가 나오게 하려고 지금 몇 판 더 본 건데 아까 문제가 확인된 게 그거였잖아요. 이번엔 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돌려보고 그런 형태로 똑같이 수가 진행되게 만들어 보면 될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어떤 버그가 재현이 된다. 그러면 해결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AI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잘 달리다가 갑자기 어딜 들이받어? 잘 달리다가 꼭 잘 달려. 근데 어쩌다가 들이받어? 어쩌다가 그 상황을 재현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도저히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 근데 꼭 중요할 때 들이받아. 재현이 안 돼. 그 상황이 재현이 안 돼. 재현이 안 되면 이게 문제인 거야. 재현이 문제인 거지. 재현이 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궁성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삼삼 게임이야 뭐 수가 뻔하고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그냥 그 상황 똑같이 만들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그 상황으로 똑같이 나오겠지 문제가. 그러면 그 해당되는 로직을 찾아서 수정하면 돼. 그거는 이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그걸 지금 같이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자. 중급자 얘네들도 이제 지우고 이젠 중급자야. 사실은 중급자로 넘어가는 건데 중급자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하고 피드백 과제 얘기하고 그러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야. 뭐냐? 코딩이 어렵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로직, 알고리즘,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성 게임은 원숭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전문가의 지식을 만들기 어렵다잖아요. 전문가의 지식, 경험, 전문가의 지식, 경험 이게 바로 이제 로직이나 고급화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개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로 쓰지 말고 이렇게 따로따로 쓸까? 이게 사실 프로그램 무언가 새로운 걸 개발할 때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거거든. 근데 코딩이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돼, 저렇게 해야지 돼, 막 하는 거는 이거는 프로그래머와 코더가 감수할 부분이. 이거는 훌륭한 코더, 뭐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코더의 문제는 프로그래머와 둘이서 그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면 돼.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더 연습하면 저보다 훨씬 빠르게 잘 프로그래머 할 수 있잖아요. 코딩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문제는 로직, 알고리즘, 전문가의 지식 이게 어려운 거지. 삼삼 게임은 솔직히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삼성 게임은 너무 간단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 뭐 삼성 게임보다 더 간단한 것들도 물론 당연히 많어. 근데 어려운 게 더 많아야지 되고 어려운 걸 많이 접할수록 희소성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를 바라보고서 살아야죠. 시선을 아래로 보고 살면은 편할 수는 있는데 미래가 어둡잖아. 그러니까 위를 봐야지 되니까 어려운 거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계속 쳐다봐야지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지. 그 얘기는 이 얘기를 이해할 때쯤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9주차 삼성게임 피드백을 어렵다라고 보내준 학생들은 이 둘 중에 어디일까? 아마 대부분 이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고 어렵다고 보낸 학생이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그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고요. 그에 못지않게 쉽습니다라고 피드백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미 다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충분히 능력이 확보됐다 뭐 그 뜻이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영역이야. 프로그래머의 아래 단계, 프로그래머를 포함해서 그 아래 코더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고 그냥 자신의 성향,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삼상 게임을 통해서 AI를 공부하고 AI를 보여주겠다고 한 이 시간에 8주차, 9주차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어렵다라고 해야지 돼. 어렵다. 근데 어렵다는 두 가지야. 코딩하기도 어렵고 삼삼 게임의 로직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초급자까지는 제가 로직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로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냥 로직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따라해도 됐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별로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10주차는 중급자의 로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해. 지금 이 강의가 유튜브에서는 오늘 이 영상으로 끝이지만 정말 이 총 10주차 10개의 영상은 아니지 10주차까지 하면서 중간에 AI 공부하겠다고 삼성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 긴 몇 주차의 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에 어렵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야 사실은. 물론 뭐 코딩의 사용법, 함수의 사용법 뭐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긴 시간을 같이 한 거거든요. 어렵다고 느껴야지 돼. 그러면 아주 잘 한 거고요. 쉽다? 이 사람은 중급자 이 로직을 좀 생각해서 보내고 어려운데 코딩만 어렵다고 지금 느끼는 사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초급자를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아쉬운 건데 중급자 이 피드백 과제를 지금이라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삼상 게임의 중급자 수준, 그러니까 초급자보다 더 윗단계의 고급화된 컴퓨터 코드, 알고리즘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 어려운데 야 이렇게까지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되나? 라는 그 생각에 도달하면 성공적인 시간이고요. 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좀 몇 주 더 가야지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1학기에 요 짧은 시간 그리고 핵심적인 타겟은 랩뷰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겟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서 사이드로 다룬 이 삼삼 게임
이 시간 내에서는 사실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어. 어려운 사람들이었지. 시간을 더 충분히 두고 천천히 갔어야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10주차를 하면서 과제가 뭔지 정리를 할게요. 초급자 이상의 중급자 수준의 로직,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돼. 을 설계해서 제출하시고. 설계라는 명칭 쓰니까 좀 뭐 근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 그냥 이렇고 이런 조건일 때 중국자라면 여길 둬야지 됩니다. 뭐 이런 거야. 자, 됐죠?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보여줄까? 하나의 예를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중급자라면 지금 사람이 둘 차례인데 초급자는 솔직히 아무데나 막도 보통 막 삼성 게임 언제쯤 해요? 한 초등학교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때는 해보잖아. 처음 하는 애들은 여러 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평상시에 안 두는 다른 사람,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안 둔 곳에 두고 싶어 해요. 혹시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고서. 그래서 막 귀퉁이도 막 두고 사이드도 두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처음 두기에 가장 좋은 수는 가운데지, 가운데. 초급자는 가운데 안 둘 수는 있는데 중급자부터는 무조건 가운데 둬야지 돼.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 둘 때는 여기를 둡니다. 다음 수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를 둡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를 둡니다라고 너무 거창하고 길게 하지 말고 최대한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로직을 생각하기 어렵다까지 도달해 있어야지 돼. 이거 생각 별로 안 하고 쉬운데요 이러지 말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이거 어렵는데 삼성 게임 이런 허접한 게임 만드는 것도 중급자 정도 로직 만들려니까 이거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삼성 게임 내가 많이 해보고 했으니까 그나마 생각하지 삼성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도달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권투를 빌어요. 뭐 당연히 도달하겠지. 도달을 안 한, 뭐야 이거 오타가 났네. 이거 만약에 여기 도달 못했어? 그러면 제가 정말 잘못한 거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거고. 어렵다. 야, 삼성 게임 일단 내가 먼저 전문가가 돼야지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급자는 이 정도 정도의 로직으로 생각으로 작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정리하는 거 자체가 참 어렵네. 야,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에 꼭 도달할 거라고. 그냥 뭐 긴 얘기 안 하고 그냥 믿을게요. 자, 수고했습니다.